서울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아기용 침상 30개가 신생아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값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이용자가 1년 전보다 28% 늘었습니다. 매달 5개월 후 들어올 예비 산모들의 예약을 받는데 7월까지 마감됐습니다. 예약을 하면 한 15분에서 30분 이내에는 예약이 다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조금 줄어들었던 숫자가 작년에 많이 반등을 해서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 3.6% 늘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 즉 합계 출산율도 0.75명을 기록해 0.03명 증가했습니다. 모두 9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우선 30대 초반 인구수 증가라는 인구학적 요인이 출산율을 끌어올린 걸로 분석됩니다. 1991년에서 1995년까지 한 해 출생아 수가 70만 명을 넘었는데 이들 에코붐 세대가 출산 연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뤄뒀던 결혼이 엔데믹 선언 전후로 늘기 시작한 것도 지난해 출산율 상승을 이끈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어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출산율이 단기적으론 더 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인데 그렇다고 낙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출산아가 늘어난 시기에 혹시 취약지대의 양육이나 보육 아니면 의료 서비스에서 빈 구멍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홍기 씨는 지난해 아이가 태어나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 태어난 첫째 아이도 지원 대상이어서 2억 원이란 목돈이 생겼습니다. 부영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98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 그 제도가 생길 때는 사실 다들 안 믿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24년부터 이제 지급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직원들도 이거 정말 주네. 이제 아이를 낳아야겠다. 결혼 안 한 직원들은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정부가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하기로 하면서 크래프톤 등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그룹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최대 5일간 휴가를 주고 있고 두산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가 속해 있던 팀원들에게 최대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 소액이지만 그 일정 부분 보상을 받으면서 기분 좋게 응원하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임금단체협약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정년 후 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이 들어갔습니다. 노조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저출산과 저출산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인 합계 출산율 1.3명대로 재진입하기 위해선 남성의 육아 참여가 지금보다 훨씬 활발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3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고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성들은 회사에 많이 묶여 있어요. 기업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져 합계 출산율이 0.79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과 육아 지원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한 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3만 2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5.2%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천여 명으로 전체 31.6%,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꾸준히 늘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겁니다. 말로만 육아휴직자, 남성 육아휴직 이런 게 뭐 자유롭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분위기를 보니까 나도 써도 될 것 같다. 이런 좀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듣고 육아휴직 나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용자 수는 14.8%포인트 증가하며 육아휴직 증가율의 3배 가까운 속도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사후 지급 방식 폐지 등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그러한 문화일 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죠. 개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좋은 인재들이 그 회사에 모이고, 왜냐하면 이 회사에 오면 육아휴직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너무 좋아, 근로자를 위한 회사야 이러면 좋은 인재들이 그 회사에 모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부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수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반길 소식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앞으로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현재는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을 최대 2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뀐 법안이 23일부터 시행되거든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엄마, 아빠 각각 1년 6개월씩 써서 총 3년 쓸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에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중요하잖아요. 연장된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만큼 나눠 쓰는 횟수도 늘어나야겠죠. 사용기간 분할은 원래 2번 쪼개 썼던 걸 3번까지 나눠 쓰게 합니다. 단 주의할 점, 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때만 1년 6개월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의 맞돌봄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예를 들어 이 아빠는 휴가를 쓰지 않는데 엄마 혼자서 1년 6개월을 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빨리 퇴근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 자녀의 나이가 원래는 8살이었는데요. 이게 12살까지 4살이나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육아휴직 써야 하는 기간이 다 돼서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안 쓰면 소멸되니까 쓰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2배 곱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괜히 시간에 쫓겨서 육아휴직 쓰지 않고 시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이미 나는 육아휴직 다 사용한 사람인데 이제 바뀌면 어떡하냐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기 계획하는 분들도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출산이나 임신과 관련한 휴가도 꽤 늘어나죠? 네, 현재는 이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10일밖에 안 돼서 아내분 케어할 새도 없이 또 아이 얼굴 볼 새도 없이 10일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2배인 20일 출산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나마 10일 있는 것도 출산 후 90일 내에 한 번 쪼개 쓸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에 3번 쪼개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돌봄이 좀 더 필요하다 할 경우 휴가가 좀 더 주어집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될 텐데요. 부모가 쓸 수 있는 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임신하고 11주가 지나기 전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현재는 닷새밖에 못 쉬게 하는데요. 이것도 열흘로 늘어납니다. 출산율 높이려면 난임 치료에 대한 휴가도 더 늘려야겠죠. 유급 1일 포함 현행 3일에서 유급 2일 포함 6일까지 늘어납니다. 물론 하루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네, 이런 엄마, 아빠뿐 아니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서울에서는 혼인신고만 해도 올해 10월부터 돈을 준다고요? 네,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원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이나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지급 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한 부부 약 2만 쌍이 지급 대상입니다. 시는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작년 출산율이 반등한 만큼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엄마 아빠들이 좀 더 애를 쉽게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